안녕하십니까. 세금의 온도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요새 2023년 기속 법인세 신고 준비에 한창이질 거라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는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절세 방안 중 한 가지인 R&D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서 정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위탁개발비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각 기업군별로 차등의 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법에서 정한 연구활동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히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코이타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의 연구소를 등록하고 그 기업 연구소 산하 실제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전담요원까지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그 연구개발 수행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위탁개발비 등을 R&D 세액공제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셔도 너무 포괄적인 법령이라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계신 연구개발 활동들이 세법에서 정한 R&D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명확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D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역시 세법에서 정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다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이니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꼭 반영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R&D 세액공제를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부분이 주로 부인되고 인정받지 못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들만 피하셔도 대부분의 것이 R&D 세액공제로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겸직 연구소장에 대한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은 반도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수백 명의 연구원이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연구소장 갑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장 갑은 수백 명의 연구원을 관리하고 회사 관리 업무 및 대외 활동 등 행정적인 업무까지 겸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세청은 연구소장 갑은 수백 명의 연구원들을 관리하고 회사 관리 업무 및 대외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연구소장이 연구소 소속 전남 연구요원이 아니라고 보아 연구소장에 대한 인건비 전체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기업이 신청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례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 전담 요원이라 함은 실제로 연구만 하는 요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연구 이외의 부차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L모사 세무조사 대응을 할 때 R&D 세액공제 대응 요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연구소장뿐만 아니라 팀원이 100명인 팀장마저도 연구에 직접 참여한다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그 팀장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하고자 하는 과세 시도가 존재하였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구소장이나 수백 명의 팀원을 거느린 팀장님들께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이 참여한 연구 실적과 연구개발 각각에 참여하면서 발생했던 맨파워, 맨아워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두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시는 관리 직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은 연구전담 소속 부서에 소속된 인원 중 관리직원 B의 인건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직원 B는 연구소 산하 직원이기는 하나 연구 지원을 위해 기자재 및 부품 구매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리직원 B가 연구소 산하 직원이긴 하지만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전담 요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직원 B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례 역시 세법에서 정한 연구전담 요원이라 함은 꼭 연구개발에만 집중하는 연구요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구소 등록 전 지출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 대상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은 2018년 연구원을 채용하여 자사 제품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A법인은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연구소를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연구소 미등록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다가 2019년 7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구소를 등록하고 연구를 계속 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은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진흥 등을 위해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 등에서 지출한 비용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이 연구소를 등록하기 전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당해 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부인했던 사례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D 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연구개발을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와 그 연구소 산하 연구전담 요원이 수행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기업이 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시라면 먼저 연구소를 등록하고 연구소 산하 연구전담 요원을 확정하신 뒤에 연구 관련 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가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 대상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은 자동차 제어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연구실 시험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구입비와 더불어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 대상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사정들로 인해서 타인의 사업장을 임차해 그 임차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타인의 사업장을 빌려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지출했던 임차료는 어떻게 볼까요?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공제하는 시험용, 연구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13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구시설 관련 건물 임차료는 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법인이 지출한 건물 임차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실무에서 법인세 외부 조정 업무를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평탄한 지형이 있어서 그 위에 있는 사업장을 임차해 연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된 임차료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에 세무조사 등에서 추징당할 것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세액공제 신청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연구 관련 소모품 및 특허 실시권 설정 비용이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은 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가위, 보안경, 여과기, 사무용품과 시험기기인 삼각 플라스크, 실린더, 비커 등에 지출된 비용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또한 A법인은 특허 실시권 설정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법인이 연구에 사용한 소모품 및 시험기기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모품 및 시험기기에 대해 지출한 비용 관련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실시권 역시 타인의 특허를 대여하는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별표 6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했던 사례입니다. 당연히 연구개발을 이행하다 보면 연필도 필요하고 분필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여과기, 보안경, 비커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모품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재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사례이고, 추가적으로 특허 실시권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활동이 아닌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라서 R&D 세액공제가 배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R&D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연구활동 비용이 실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재료비, 위탁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연구개발 완료 후 양산한 제품 제작에 관련된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 대상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은 연구개발 완료 후 B사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제품을 제작하여 해당 물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A법인은 제작하는 제품이 B사 맞춤형 고사양 설비로서 다수 제작이 불가능하고 제작 과정을 B사와 협의하고 B사의 최종 컨펌을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제품 제작에 지출된 비용 역시 시제품 제작 비용으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물품 구매 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 제작하는 일련의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아 인건비와 재료비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 볼 것이나 연구개발 완료 후 제품 양산 단계에서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납품 사양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물품 구매 계약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본 시제품이 완성품이자 목적물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시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양산 활동에서 발생했던 비용들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R&D 세액공제 세무조사를 많이 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양산 활동에만 지출된 비용들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든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례처럼 고객사 맞춤형 설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개발을 시작해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모든 비용을 당연히 양산 활동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최초 개발 단계에 발생한 비용들만 국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명쾌한 적용을 위해서 납품 설비를 위한 전체 프로젝트 과정을 세분화해서 관련 증빙들을 잘 모아주시고 그 연구개발, 납품 단계까지 그 총 프로젝트 단계 중 첫 단계부터 어디까지가 명확하게 개발에만 소요되는 시간인지를 특정하시는 게 R&D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대응했던 L사의 경우에는 최초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의 전체 프로젝트들 중에 이러한 단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TV를 유럽 국가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유럽 국가의 TV 규격 사항은 한국이나 미국과 달라서 항상 규격 비용을 지출해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유럽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격 비용 과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에서는 규격 비용 역시 연구개발이 끝나고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품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발생한 양산 비용일 뿐이지 이것이 연구개발 단계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담당자께서 지출하고 계신 연구개발 활동비 중 규격 비용이 있다면 규격 비용 역시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주심이 향후 문제를 더 줄일 수 있는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선급금이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위탁개발비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은 2020년 말부터 땡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지불하였습니다. A법인은 2020년 말 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개발비로 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제출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위탁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인 걸로 보아 쟁점 선급금은 연구활동 기간별로 안분하여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 선급금 해당하기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선급금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국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선급금을 먼저 지불하셨다면 결국 차년도에도 관련 선급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 기간을 안분해서 R&D 세액공제를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탁개발비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지금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산학협력단은 보통 연구개발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수행하시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대부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기업에 위탁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라면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위탁개발비를 지출하는 상대 회사가 세법에서 정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고, 플러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되었고, 그 연구소 산하 전문 연구요원이 연구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요건이 모두 만족되었다면 위탁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위탁개발비를 많이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상대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개발비로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사례는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 요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문과 출신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당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학과가 아닌 기타 학과를 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요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은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산기업에 연구전담 부서 및 연구전담 요원을 등록하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법인의 전담 연구원 중 갑과 을은 연구원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나 이공계통이 아닌 문과계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대학 졸업 이후 갑과 을은 별도 스터디를 통해 소프트웨어 지식을 습득하고 계속하여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의미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담 연구원인 갑과 을은 비록 문과 계통의 학과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서 연구전담 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겠다고 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등록되어야 하는 전담 연구요원은 반드시 당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경력들을 계속 보유한 자라면 그걸로써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한 민간 부담금이 세액공제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은 정부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10억을 수령하였습니다. A법인은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 출연금과 그 외 자체 부담금을 지출하였는데, 이렇게 정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지출한 전체 비용 중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자체 부담금에 대한 비용만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던 사례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국세청의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9조 제1항은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은 공제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와 같이 A법인이 지출한 자체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기업이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외에 국책연구과제 수행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기보, 신보, 과기부에서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 그 보조금과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비용을 합쳐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자체 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전체 지출된 비용 중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꼭 R&D 세액공제 신청 시에 제외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법인세 공제 감면을 위한 방법 중 한 가지인 R&D 세액 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는 2024년 3월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요. 이미 법인세를 확정하셨거나 확정해 나가시는 중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R&D 세액 공제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우리 회사에 이슈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R&D 세액 공제 관련 이슈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